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커피를 마신 뒤 버려지는 원두 찌꺼기를 활용해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프레임은 물론 내부 물질까지 생분해되도록 해 회수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배터리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노화를 늦추고 장수를 유도하는 핵심 조절자인 펠로타 단백질을 규명했습니다.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생기는 오류를 감지하고 해결하며 노화 속도를 조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제조 AX, 피지컬 AI, AI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쉽이 10번째 시험 발사에 나섭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구 궤도에 화물을 올리고 동체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여름 하루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같은 25.3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15일까지 전국 폭염 통계를 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 하루 최고 기온 전국 평균은 30.3도, 폭염 일수는 19.8일이었는데 이는 각각 역대 3위에 해당합니다. 폭염 일수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모두 더해 산정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구 기온이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할 거라고 예상하면서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올 거라고 경고합니다. 한상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는 홍수와 폭풍, 가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극단적인 날씨를 부추기고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변화는 더 극심한 더위입니다. Climate change is the main driver of heat waves, and that's the evidence for that is overwhelming. There is no doubt about that.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지구 기온이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Summer is going to feel longer, and we're looking in some places at heat waves of 40, 45 degrees, almost 50 degrees temperature, probably more than that in the next 20 years. 과학자들은 갈수록 더위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바람과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저탄소 냉방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일과 학업 시간을 시원한 시간대로 바꾸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휴식과 물을 제공하며 지붕을 하얗게 칠하는 것과 같은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During periods of high temperature, it's important for all of us to protect ourselves and, as I've mentioned, to pay attention to those around us, to know what the resources are. 올해 7월은 역사상 세 번째로 더운 7월로 기록됐고 6월에 미국인 수백만 명은 섭씨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렸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극심한 열 스트레스는 지난 40년 동안 2배로 증가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 연세대 서진수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광표 박사 공동연구팀은 펠로타 단백질이 노화를 늦추고 장수를 유도하는 핵심 조절자라고 밝혔습니다. 리보솜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RNA 복합체인데 펠로타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생기는 오류를 감지하고 해결하며 노화 속도를 조절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또 수명이 짧아 노화 연구에 자주 쓰이는 예쁜 꼬마 선충 실험에서 펠로타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선충의 수명이 늘어났다며 이는 리보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펠로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펠로타는 세포가 영양 상태를 감지하고 스스로를 정리하는 엠토어 신호와
자가 포식 기능을 함께 조절하는데 이 펠로타가 부족하면 자가 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화가 빨라지고 반대로 잘 작동하면 세포가 건강을 유지해 수명도 늘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방암 항암 치료 과정에서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겪고 치매를 우려하는 환자가 많지만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오히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교수, 한경도 숭실대 교수, 정수민 서울대병원 교수 연구팀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7만여 명과 일반 대조군 18만여 명을 비교한 결과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보다 8%가량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대조군보다 치매 위험이 23%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라도 흡연자는 2.04배, 당뇨 환자는 1.58배, 만성 신질 환자는 3.11배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며 항암 치료 자체보다는 다른 위험 인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는 제균 치료가 50대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분당 서울대병원 김나영 교수팀이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지난 2003년부터 최대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위험을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성 참가자에게서 제균 치료의 예방 효과가 뚜렷했고 50세 이상 여성 참가자에게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기적의 비만 치료제라던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큰 마운자로가 국내에 유통됩니다. 전체 비만약 시장의 70% 이상을 위고비가 장악한 상황에서 이 마운자로의 출시로 경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거대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 유통해 빠르면 21일부터 환자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운자로는 우선 2.5mg과 5mg 두 가지가 공급되고 향후 고용량 제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앞세워 마운자로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위고비를 제쳤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마운자로 투여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20.2%였지만 위고비는 13.7%에 그쳤습니다. 허리둘레 감소치도 마운자로가 18.4cm, 위고비는 13cm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한국 비만 치료제 시장의 73%를 점유한 위고비를 대신해 마운자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위고비 제약사 측은 국내 시판 가격을 최대 40% 낮추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위고비와 같이 마운자로도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나 체질량 지수 30 이상인 비만 환자만 처방받아 투약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살을 빼보려다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복통이나 소화불량, 구역이나 구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탈수도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담낭 질환이나 췌장염 같은 것도 드물게 보고는 되고 있고요. 처방 기준에 맞춰서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란 문제의식과 맞물려 앞으로 비만 치료제 경쟁은 더없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정부가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2030년까지 20%가량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에서 119곳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오는 2030년까지 14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평일 야간 시간이나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 해당 병원이 늘어나면 소아 환자들은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게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은 찾아오는 경증 소아 환자가 줄어드는 만큼 부담을 덜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 인력이 필수적인데 소아청소년과가 기피 전공으로 꼽히는 가운데 인력 확보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전환, 즉 AX를 위해 정책협력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두 부처는 백용훈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고위급 회의를 열고 산업 현장에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부처는 피지컬 AI의 본격 도래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원천과 응용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져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양 부처 간 협업이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제조 AX, 피지컬 AI, AI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배터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전기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중금속 등으로 회수나 처리가 까다로워서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는 건데요. 국내 연구진이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생분해성 친환경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권석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한 잔에는 약 15g의 원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섭취되는 양은 0.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찌꺼기로 버려집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기존 플라스틱과 금속 프레임 대신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일회용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점토처럼 빚은 뒤 금속 틀에 눌러주면 배터리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다 양극의 마그네슘 합금, 음극의 삼산화 몰리브덴을, 그 사이에 전해질을 넣어 설계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딸깍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구조가 필요했는데 다공성 구조다 보니까 표면이 되게 거칠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평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힘을 줘서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비교적 쉽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건전지 1개보다 높은 전압으로 1.7V LED를 일주일 동안 켤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 성능도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완전히 생분해된다는 것. 기존 건전지에 들어가는 납, 카드뮴, 수은 대신 마그네슘 합금과 삼산화 몰리브덴 등으로 만들어 물에 쉽게 분해됩니다. 배터리를 화분에 넣고 실험한 결과 2달 만에 빗물에 완전히 분해돼 새싹까지 돋아났습니다. 충분하게 배터리로서 잘 동작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배터리 자체가 굳이 수거를 할 필요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구조물이 깨지고 그와 동시에 곰팡이가 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연구팀은 앞으로 전해질 제형을 최적화하고 방전 수명을 늘려 산불 예방과 같은 환경 모니터링 센서의 친환경 전원 기술로 확장시킬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로봇들만 출전할 수 있는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축구부터 육상, 격투기까지 아직은 어설픈 동작도 많았지만 비슷한 대회를 거듭할수록 로봇 기술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루라기 소리에 로봇 축구 선수들이 드리블을 시작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자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못 일어나서 실려나가는 로봇도 속출합니다. 수비를 뚫고 빨간 팀이 골을 넣었습니다. And if we try something and it doesn't work, we lose a game. That's sad, but it's better than, let's say, investing a lot of money into a product and then this fails. 엉덩방아를 찧은 이 로봇은 재도전에선 완벽한 공중제비를 뽐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우사인 볼트처럼 질주한 로봇은 박수를 받았고 계단 앞에서 고민하다 돌아선 로봇은 웃음을 줬습니다. 有时候可能人的脑很快，我们想让它进行一个操作，它很慢，我们很着急，所以我们未来希望它跟我们人脑的频率可以达到人脑的频率这样。 16개 나라 280개 팀의 로봇 500여 대가 참가한 이번 운동회에는
중국 중학교 팀도 3팀이 출전했습니다. 인간형 로봇 분야에서 앞서 나가려는 중국 정부의 국가 전략 차원에서 대회가 준비됐습니다. 去年好像也有这么一个北京的马拉松，对吧？但是这个经过这么半年的发展，我觉得速度还是很快的。我觉得应该很快就能够走进千家万户的各个领域，发挥这个重要的作用。 기술적 한계와 발전 속도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언론은 참가한 모든 로봇이 역사를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쉽이 현지 시간 24일 10번째 시험 발사에 나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텍사스주 스타베이스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6시 30분 스타쉽을 이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지구 궤도에 화물을 올리고 동체의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점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총 길이 123m에 달하는 스타쉽은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선으로 미래 우주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완벽한 시험 발사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공중 폭발이나 동체 손상 등의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지난 5월 9차 시험 발사에서는 동체에 모의 위성을 탑재했으나 화물칸 뚜껑이 열리지 않아 지구 궤도 방출에 실패했습니다. 강원도 속초와 양양에서 풍력 발전기 운송을 위해 신호등 30여 개 높이가 임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안전성 검토 없이 부실하게 고정돼 태풍철을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 앞 교차로입니다. 신호등 부착대가 위로 꺾여 있고 벌어진 연결 부위엔 나사만 임시로 끼워져 있습니다. 다른 신호등은 나사를 풀어 기둥을 기울이면서 주먹이 들어갈 만큼 바닥이 들렸습니다. 높이 5m 가까운 풍력 발전기 부품을 실은 트레일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수십 센티미터씩 강제로 높인 겁니다. 쇠 조각에 구멍을 뚫고 나사로 고정했다는 신호등입니다. 하지만 살짝 당기자 이렇게 쇠 조각이 그대로 빠집니다. 기둥과 바닥 사이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속초항에서 양양 풍력발전기 건설 현장까지 29km 구간에서 신호등 30여 개가 이런 식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구조 변경 전후 안전성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전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해봤거든요. 신호등 무게는 600여 킬로그램. 고정 상태가 불안정하면 강풍을 견디기 어려워 차량이나 보행자를 덮칠 위험이 큽니다. 보통 화물 운송 직후에 원상복구해야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업체의 일정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12월까지 6개월간 이 상태를 허용했습니다. 풍력 발전기 18개를 옮길 계획이지만 지금까지 실제 운송은 2차례에 그쳤습니다. 운송업체는 운송 때마다 이상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보강 조치가 시급하다고 경고합니다. 혹시 떨어지거나 쓰러지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과 창원 등 일부 지자체는 회전되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신호등을 설치해 구조 변경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사업 편의를 앞세운 부실한 구조 변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 그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최근 활력을 잃은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쉬는 청년들로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본 경제적 비용이 지난 5년 동안 53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진출의 첫 관문, 취업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는 청년들. 일하지 않고 그냥 쉰 20대 인구가 지난달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부분에서 뭐 딱 이거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54만 명 가까이 치솟을 때를 제외하면 4년 만에 11%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같은 기간 20대 청년층 인구가 9% 가까이 줄었는데도 쉬어쓰m 인구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쉬어쓰m 비중도 커졌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경기 상황 등 여건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구직에 나설지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냥 쉬는 청년들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업했을 때 받았을 예상 소득과 이들이 부담했을 4대 보험료를 더한 기회비용은 한 명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다 합치면 5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활력을 잃은 경제 상황과 달라진 고용시장 등이 청년들을 그냥 쉬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력직을 선호하고 고용의 경직성이 계속 높은 상태고 하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성장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도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자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은데요. 기업들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무엇보다 청년 개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취업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무기력해진 마음을 돌볼 심리회복 지원 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무주택 가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며 1,000만 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무주택자 중 월세를 낀 계약도 늘고 있는데 올해 7월까지 이미 100만 건을 돌파해 서민 주거비용 안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년 집계된 우리나라 총 가구 수는 2,207만 가구, 그중 무주택 가구가 960만 가구를 넘어서며 1,000만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한 뒤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주택 가구는 특히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는 214만 3천 가구로 서울 지역 전체 가구의 51.7%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0%가 넘었습니다. 또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무주택 가구만 500만 가구가 넘어 전체 무주택 가구의 절반을 넘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 가구 중 월세의 비중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05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해까지 80만 건에 그치던 월세 거래가 올해는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한 것입니다. 월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57.3%에 이어 올해는 61.9%로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월세와 전세 비중은 각각 64.1%, 35.9%로 격차가 더 벌어져 월세 전환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임대료도 덩달아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특히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무주택자들이 지출하는 주거비가 훨씬 더 높아져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결국 주거 비용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내수 침체 속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50% 품목 관세 대상에 기계류와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파생 상품 407종을 추가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은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18일 0시 1분 이후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이번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품목 관세 50%가,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율 15%가 적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받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 기업들과 함께 적극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미 상무부가 자국 업계의 파생 상품 신청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다음 달에도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3.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신고는 지난 2020년 6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225건에 달했습니다. 해당 기간 총 신고된 714건 가운데 15건은 검찰 송치까지 됐으며 36건은 개선지도, 10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전체 신고의 44%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직 등 법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해 위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